주성용 최고위원의 개선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제156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성용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제156차 최고위원회 개의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해법이 보이지 않았던 깜깜이 시정연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3년째 대동소이한 시정연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와 기업,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초지일관 변함이 없고 민생 실정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아니라 국회와 야당에 있는 것처럼 회개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정치 선동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과 국회가 기대하는 소통은 없었고 독선만 넘쳐난 연설이었습니다. 내년도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은 보이지 않고 정부의 무대책 때문에 실망만 늘어난 연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독특한 화법 때문에 연설을 듣다 보면 정신적인 분열 현상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정상화, 올바른, 사명이라는 말과 역사관과 국가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정말 박 대통령처럼 써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 동의하기 어려운데 말하는 대통령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소통의 역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세대에 해당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면 역사 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70개 대학 454명의 역사학과 교수와 반대 성명에 참여한 41개 대학 2,800여 명의 교수들, 심지어 해외 한국학자 154명마저 시대적 사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적 사명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국정화를 사명이라고 여긴다면 우리 당은 잘못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역사적 사명으로 삼을 것입니다. 정권이 교과서를 바꿀 수는 있지만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KF-X 사업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10여 년 후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어제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방송 인터뷰에서 KF-X는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다. 처음엔 미국에서 핵심 기술을 받아올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안 준다니까 다음엔 우리가 몇 년을 앞당겨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초기부터 각종 의혹과 부실에 빠져있는 KF-X 사업은 국회에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KBS 내부에서도 이미 2번이나 불신임을 받은 인사가 사장 후보로 제청되었다고 합니다. 언론계에서는 영구 집권을 위한 인사 쿠데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KBS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고대영 후보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는 물론 도덕적인 문제까지 있는 부적격 백화점과 같은 사람입니다. KBS 이사에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KBS는 언론의 사명을 지켜주십시오. 오늘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투표는 8시까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없지만 민생의 파수꾼인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해당 지역구에 살고 계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골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금년 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대통령 발언을 들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평생 비정규직화에 대못을 받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일방적인 노동자 팔비틀기만 존재할 뿐 재벌들의 비정상적 소유구조의 경영 단행, 낙하산 반치의 개혁에 대한 언급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총체적인 정책 실패의 책임을 경직된 노동시장에 전가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만이 경제 활성화의 해법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이 어떻습니까? 근속 연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OECD 최대 수준입니다. 35.5%입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전체 노동자 45.4%에 이릅니다. 과잉 유연화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만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표 노동계약은 전체 노동자의 평생 비정규직화만을 약속할 뿐입니다. 어제 세계은행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 그 지수를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 거기에 노사 문제가 연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인식, 노동자 책임 전가의 인식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논란도 박근혜판 노동개혁의 한계를 열심히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산업은행의 태만한 관리 감독과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은 거의 거론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까지 포기하라면서 노동자들만 윽박질렀습니다. 경영 실패와 관리 감독 실패로 야기된 천문학적 손실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영 실패도 감독 편합니다. 노동자의 책임이라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처리 모습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바로 실체입니다. 이 정부의 노동개혁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한 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전 연설에는 우리 경제의 탈출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전면적인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과정, 바로 그게 노동 아니겠습니까? 재벌 경제의 구조 유지를 위한 희생만으로 노동을 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고 존엄 사업이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가 57%입니다. 다른 여론조사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시정연설을 하러 온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는 전달했고 광화문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대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반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모였고 제왕적 불통령의 아집과 독선을 좌절시킬 국민적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외면한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고집만 되풀이했습니다. 국정화는 최고 존엄 사업임을 못 박았습니다. 박 대통령 역사관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고 과학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며칠 전 제가 청와대 회동에서 부끄러운 역사를 보이는 것이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라고 물었더니 대통령께서는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속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느껴야 하는 것은 민심이고 바로 근거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시정연설의 느낌은 금이 간 술잔으로 술을 마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흘러내리는 것은 술이 아니고 민심이었습니다. 박근혜식 긍정사과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됩니다. 불과 며칠 전 동숭동 국정화 비밀작업팀에서 그것을 만들 거라고 생각한 오산입니다. 그들이 주도할 역사 독과서는 끔찍해집니다. 새누리당은 국정화 비밀작업팀의 셀프 감금을 우리 당이 감금하였다고 날조하고 있는데, 비밀작업팀이 스스로 자해공갈단이 되어서 야당의 상임위 조사활동을 방해하여 역공격하려는 간접 지시를 내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여기에 황우여 장관은 자신의 경질론이 나오자 황급히 야당 공세 선봉장으로 나섰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청래 기본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길이남을 연설을 했습니다. 박수 횟수만 보면 그렇습니다. 40초마다 한 번꼴로 56차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 친박의 유도 박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건성건성 박수를 쳤답니다. 일부 언론의 지적에 따르면 양손의 손바닥이 닿지 않는 매우 무성의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최고 존엄에 대한 박수치고는 너무 무성의했다. 여권의 2인자 자리도 곧 쫓겨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 연설을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올바른 민족사관과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고히 정립 체득하고 그 이외에 투철한 국가관과 자주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설은 누가 했을까요? 1973년 3월 24일 전 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치사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민족사관에 입각해서 우리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통일을 성취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의 힘과 예지로서 이것을 쟁취하고 구현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아니고 1973년 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에 대한 연두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관 운운했던 내용은 제 생각으로는 40여 년 전 아버지 연설집에서 보고 베낀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정도의 과거의 연설이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5년짜리 정권이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 너무나 오만한 자세입니다. 어제 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삐뚤어진 효심만 가득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오기에 찬 연설을 보면서 대국민 대역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코 정권과 국민과의 싸움에서는 정권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끝내는 국민이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국민시인 도종환 의원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권이 역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정권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KFX 사업은 사전에 이미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여권 내에서는 대체적인 인식이었다는 것을 국방 전문가의 폭로성 기사로 어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원했던 4대 핵심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형용 모순입니다. 우리가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이전을 원했던 것을 이제 그것이 무산된 상황에서 우리 기술로 그것을 메꿔나가겠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KFX 사업과 관련된 책임자들은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대만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3년 국회 개근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3년 국회 개근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내용과 메시지는 낙제입니다. 현실 인식이 국민과 동떨어진 도구마 연설이었습니다. 말은 시정연설이었지만 일방적 지시연설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박수를 쳐대며 과잉 충성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시도 때도 없는 과잉 충성 박수가 대통령의 연설 흐름을 방해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충을 저지르는 엉뚱한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박수의 의미를 실종시켰고 박수를 모욕했습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목은 최악이었습니다. 역사 미화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유일사관으로 획일화된 국정교과서야말로 역사 미화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고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정화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국정화는 정상의 비정상화일 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국정화 비밀 정치 공작소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까? 법과 상식에 기초하는 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획일 유일사관은 중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준에서도 벗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베트남조차 유엔의 권고로 국정교과서를 검인정하는 보편적인 상식과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를 미화하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되돌리는 지시를 거두지 않는다면 반역사적 행태로 그리고 정상의 비정상화에 대한 결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두고두고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막말이 점이 가경입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60%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더더욱이 김무성 대표의 사실상의 망언은 정말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청년들이 역사교육을 잘못 받아서 헬조선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권당 대표의 꽉 막힌 아마도 꼰대적 발상에 우리 청년들은 더욱더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청년을 모독하고 모욕한 청년 비하 망언입니다. 저도 기성인 한 사람으로서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 가진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잠재력을 북돋고 그리고 활로를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청년들 탓을 하고 있고 역사 교육 탓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입니다.
청년들의 헬조선이라는 비명은 역사를 잘못 배워서가 아니라 잘못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적반하장으로 죄 없는 역사 교육에 전가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지옥을 천국이라 가르친다고 지옥이 천국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을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당대표는 청년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엄중한 이름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 방송 KBS가 새 사장 후보로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을 선출했습니다. 역시 배우는 청와대였고 실행은 KBS 이사회였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모자라서 공영방송까지도 국정화하려는 정권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오직 정권을 위한 방송만을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와 탐욕을 노고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불순한 공영방송 국정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처음 시행되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자의 부적합성과 정권의 방송 국정화 시도를 철두철미하게 파헤쳐 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말을 듣겠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을 3년째 먹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로 국민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시정연설은 대통령 본인의 입맛에 맞춘 그야말로 맛없고 영양가 없는 밥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독선적인 모습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거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는 그야말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본인이 해야 될 시대적인 소명인 것처럼 강한 어조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역사 왜곡이나 미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공식 자료인 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 자료집에 실린 소위 유신교과서라고 불리는 74년 국사교과서 근현대사 집필자인 윤병석 인하대 명예교수의 증언록에 따르면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정, 변경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원고를 절대 고치지 않겠다는 당시 민관식 문교부 장관과 국사편찬위원회 측의 약속에 따라 집필에 참여했지만 결국 집필진이 서술한 교과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형, 첨삭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과서를 인쇄하는 사이 바꾸려고 시도했고 이에 집필자들이 가서 항의를 해서 다시 복원했으나 나중에 다시 이상한 책을 만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 교과서가 어떻게 제작되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이 자료집을 통해서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필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운운하지만 유신 교과서를 제작할 당시와 같은 의도로 시작되어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결론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유신교과서는 친일파 행각에 대한 왜곡과 삭제 그리고 정부 입맛에 맞는 변형이 그 핵심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왜곡과 미화에 대해 자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엄포 놓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시절에 이미 자행되었던 역사 왜곡과 미화에 대해서 성찰하고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과 학자들, 교수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보다 대통령 박근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6일 차기 KBS 사장으로 선정된 고대영 후보, 제가 여기서 그 후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KBS 보도국 요직을 꿰차면서 이미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이를 단순 보도하라거나 추모 공간이었던 대한문에서 KBS 중계차를 빼라는 지시를 해서 당시 큰 비판을 받았고, KBS 기자협회가 진행한 신임 투표에서도 93.5%의 불신임을, 보도본부장이 된 이후 신임 투표에서 84.4%의 불신임을 받고 물러나는 불신임 이관왕의 명예를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2007년 대선 당시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대선 정보를 건네 위키리스크에 이름을 올렸고, 2008년에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후배 기자를 폭행해서 물의를 빚었고, 2009년 6월에는 전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를 받았다는 특정 내용을 불방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KBS의 민주당 불법 도청 의혹이 있던 2011년에는 대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내부 감사에서조차 경고를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장 공모에 도전했을 당시에도 고대영 후보는 83.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뽑은 최악의 차기 사장 후보로 뽑힌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차기 KBS 사장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공영방송 KBS가 새롭게 태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KBS 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대영 후보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한다면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개최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왜 고대영 씨가 KBS를 이끌어갈 수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고대영 같은 인물이 KBS 사장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당력을 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끝까지 공영방송에 대해 청와대 낙하산 인사를 들이대겠다고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그 저항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춘철 사례는 나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시정연설은 뒤끝이 정렬입니다. 영수회담 때도 회담을 마치며 나가는 이종걸 원내대표께 다가가서 왜 그러셨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시정연설의 핵심은 뒤에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 하자는데 왜 반대냐? 뭐가 문제인데 왜 그러세요들? 저 못 믿겠어요?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종걸 원내대표께는 그래도 덕담이라도 몇 마디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너무 격앙된 표정으로 국회의사당에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너무 좀 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정연설도 국정교과서 논리와 마찬가지로 있지도 않은 사실로 너무 국회를 뒤집어 씌우기로 최종 일관하신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총체적 경제 난국이 야당의 책임이냐 국회의 책임이냐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개정 중이라 가슴이 타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진실 왜곡입니다. 국회에서 정부가 요구한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서 많은 법안들을 많은 논의를 거쳐서 보완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하신 서비스법은 의료를 민영화하는 그런 법안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의료를 지금 후퇴시키는 법안인데 그거는 여당 내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과도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광법은 학교 근처 후퇴를 짓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특히 특정 기업의 특정 지역에 후퇴를 짓게 해주는 재벌특혜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빼고는 다 해드렸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4대 개혁을 강조하셨는데 이 재벌 개혁이 없는 4대 개혁은 빈수레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 재정 적자 만성화로 복지 공약이 지금 후퇴하게 되고 지금 누리 그 보유 공약조차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재벌 대기업 특혜성 비과세 감면 그리고 법인세 인하 등 서민 경제를 아주 일관되게 무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벌 개혁부터 해야 하고 경제 민주화부터 실현을 해야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그런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 공약 사항은 그것도 지키셔야 이 국론 통합이 된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역사 왜곡이나 미화하는 거는 저부터 자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2008년도에 그 구구 세력이 만든 대한교과서 출판기념회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대한교과서의 출간으로 걱정을 다소나마 덜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친일 독재 미화하는 대한교과서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자시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언행 불일치입니다. 게다가 만약 정당하다면 왜 비밀 TF를 꾸려서 그렇게 무슨 첩보작전 하듯이 이틀이나 문을 잠그고 파일을 파쇄하셨습니까? 친일 독재 미화 안 하겠다 이 말씀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대선 당시에 불법적으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서 댓글 사건을 만들었던 그런 것의 복사판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그 쿠데타적 그런 국정교과서 진군을 지금이라도 멈추시고 회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어느 인터넷 언론을 보니 이하라는 작가가 그린 대통령 풍자 포스터 이겁니다. 이 풍자 포스터를 고층 건물에서 뿌린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 그림을 뿌린 일로 연행이 되었는데 건조물 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로 풀려나왔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 경찰이 재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식 기소를 당해서 벌금형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본인이 이거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금 떡볶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수입으로는 참 큰 부담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쓴 글을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문화 콘텐츠와 창조 경제를 강조하셨는데 이런 그림 뿌렸다고 벌금을 물게 하는 정부가 과연 창조 경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앙리 메르켈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훨씬 더 심한 그림을 대형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이 차에 싣고 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벌금 물게 했다는 사실은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조 경제는 이미 그 관련 상임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알맹이 없는 이벤트 창조 경제, 재벌의 참조 경제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소위 자편향으로 자편향이라고 하는 민명하에 포탈을 때리고 카카오톡 검열 등 정보인권 침해, 그리고 5인 이하의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그 미디어 통제 강화, 방통위 심의 규정 개정을 통한 종편의 통제 수단을 강화하고 얼마 전에 또 방송 심의위원회 인터넷 제3자의 명예훼손 신고 및 직권심의 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지금 굉장히 후퇴시키고 있고 침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철회해야 진정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조 경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을 대통령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영덕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두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대통령의 인식이 분명히 비정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중에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어떻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지시하고 또 모든 잘못은 국회와 노동자 탓이고 본인은 완벽한 분이고 이런 연설을 들으면서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으로는 민생 하면서 국정화 작업에 예비비를 갖다 쓰고 밀실 TF를 꾸리고 등등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민생이 진정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 오로지 연설을 위한 연설을 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분명히 비정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두가 혼돈 속에 있는데 그거는 나라가 계속 분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인식의 비정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올바른 국정 운영에 본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